세종은 6명의 부인에게서 22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역대 왕들 중 아들이 가장 많은 왕이었는데요. 18명의 아들 중 향과 수양이 바로 5대 왕 문종과 7대 왕 세조입니다. 오늘은 세종의 장남 문종과 문종의 아들 단종의 이야기인데요. 문종은 왕위에 오르기 전 무려 29년 동안이나 세자 생활을 합니다. 오랫동안 왕세자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세종이 세상을 떠나기 전 8년간은 대리청정을 하면서 국사를 직접 처리했는데요. 세종 후반기의 업적은 세자가 이룬 것이라고 할 만큼 그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믿음직한 아들은 효심 또한 깊었는데요. 당뇨를 앓던 아버지에게 전복을 직접 잘라서 올리던 날 세종이 맛있게 먹는 모습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자는 또 직접 앵두나무를 심어서 앵두가 익으면 아버지 세종에게 바쳤는데요. 세종은 세자가 손수 심은 앵두의 맛이 어찌 다른 것과 같겠느냐며 몹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효자 아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세종에게는 며느리 복이 없었습니다. 문종의 첫 번째 부인은 미신을 동원해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다가 결국 폐위되고 맙니다. 주술법에 따라 궁녀 2명의 신발을 불에 태운 뒤 그 재를 넣은 술을 문종에게 먹이려다 발각된 겁니다. 몹쓸 음식을 먹을 뻔했던 문종은 부인과의 만남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문종은 두 번째 부인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세종이 둘 사이를 중재했지만 뜻대로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종은 어찌 자식에게 침실의 일까지 가르칠 수 있겠느냐며 한탄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선왕실 최악의 스캔들이 벌어집니다. 세자빈의 동성애 사건인데요. 궁녀가 세종 앞에서 세자빈과 함께 옷을 벗고 서로 희롱했다고 자백했고 세종은 세자빈을 또 한 번 내쳤습니다. 이후 세종은 세자빈을 새로 간택하는 대신 세자의 후궁이었던 양원 권씨를 세자빈으로 올리는데요. 세 번째 부인은 문종과 사이가 좋았지만 아들 단종을 낳고 불과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문종은 더 이상 정실 부인을 두지 않고 정사에만 매달리는데요. 사극에서 문종은 병약한 모습으로 그려질 때가 많죠. 하지만 대리청정으로 세종 후반기의 정책을 주도했던 문종은 왕위에 오른 뒤 사회 기반을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군 육진의 북방 정비를 완료하고 군제 개혁과 무기 개발에 앞장서는 등 군사정책도 힘있게 펼쳤습니다. 정치에 몰두하는 한편 스스로에게는 엄격함을 더했는데요. 조선의 왕은 유교적 관례에 따라 선조의 기일 등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죠. 이를 철선이라고 하는데요. 문종은 여기에 더해 기월철선을 시행합니다. 기월은 기일이 있는 달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철선을 했다는 겁니다. 1년 중 철선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을 정도였는데요. 몸을 아끼지 않았던 탓인지 어릴 때부터 병약했던 문종은 건강이 더 악화됐습니다. 실록은 문종이 즉위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을 때 신하들은 물론 거리의 백성들까지 울부짖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했습니다. 12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단종에게는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궁중 어른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 수렴 청정조차 받을 수 없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단종을 보좌한 건 김종서를 필두로 한 고명 대신들이었습니다. 임금의 유언을 받드는 신하를 고명 대신이라고 하는데요. 문종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삼정승을 불러 아들 단종의 앞날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결국 국정은 고명 대신들을 중심으로 운영됐고 왕의 역할은 형식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인사 문제 역시 이들이 주도했습니다. 대신들이 후보 3명을 추천하면서 그중 한 명의 이름에 노란색 표시를 해두면 단종이 표시된 사람을 뽑는 방식을 썼는데요. 바로 황표정사입니다. 이렇듯 신하들의 위세에 눌려있던 단종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또 한 명 있었죠. 바로 삼촌 수양대군입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인 수양대군은 왕을 보필한다는 명목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었고 계유정난을 일으킵니다. 왕 주변의 고명 대신들과 자신에게 맞선 친동생 안평대군을 제거하고
스스로 영의정에 올라 단종을 좌지우지하게 되죠. 어느 날 단종은 신하의 사망 소식에 선대 왕들처럼 고기를 끊는 철선을 하고자 하는데요. 수양대군이 이를 반대하자 단종은 그 자리에서 말을 거둬버립니다. 먹는 것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단종은 결국 반강제로 수양에게 왕위를 내어주는데요. 이후 단종은 두 차례의 복위운동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상황에서 노상군으로 또 서인으로 강등됐습니다. 실록은 단종이 유배지에서 자살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세조가 사람을 보내 단종을 죽였다는 게 정설로 여겨지고 있죠. 실록에서는 다른 놀라운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조 3년에 궁에서 일하던 노비들이 밥과 반찬, 수박 등을 싸서 영월에서 유배 중인 단종에게 다녀왔다는 겁니다. 분명 목숨을 건 일이었을 텐데요. 이 일은 발각됐고 이들은 중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 노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폐위된 어린 왕에게 밥 한 끼를 먹이고자 했던 건 과연 어떤 마음에서였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술로 측근을 시험한 세조와 12살의 아빠가 된 예종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